에어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업자분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마친 에어컨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벽에 걸어서 배관을 결합하기 전에 저는 먼저 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 연장된 이 배관에 보온재를 씌우고, 그리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 드레인, 이 물이 나가는 요 아이에 드레인 연장을 해줄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이 실외기와 연결을 해주는 이 전선까지 한 가닥으로 묶어서 요 부분까지, 이 에어컨 배관을 접속해주는 부분 전까지 테이핑을 해줄 겁니다.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 보온재를 씌우고 테이핑까지 해서 벽에 걸고 배관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저는 이 용접한 배관에다가 보온재를 먼저 씌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반장은 보온재를 준비해 왔고요. 이 보온재를 배관에다가 씌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보온재가 좀 이 사이즈가 있어서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두 가닥을 동시에 다 한 구멍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온재는 아주 잘 들어갔고요. 결속되는 부분이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속되는 부분이 노출이 되게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속이 되는 부분이 노출이 된 상태고요. 드레인을 연결을 해줘 볼 건데요. 자, 이 드레인 부분은 지금 16mm로 되어 있는 배관이라 같은 16mm끼리 붙이면 당연히 드레인을 잘라서 넣거나 누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9mm 드레인 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19mm 드레인 호스를 이 16mm랑 연결을 해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연결한 부위에 전기 테이프로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결합해 주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저는 넣고 전기 테이프로 잘 말아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물이 새지 않게 전기 테이프로 아주 잘 말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드레인까지는 이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길이가 확보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4개의 선이 있는 4P짜리 전선을 연결해야겠죠. 자, 그래서 4P 전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4P짜리 전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전선을 에어컨이 벽에 걸렸을 때 벽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전선 연결을 끝내 놨고요. 지금부터 저는 이 드레인과 배관과 이 전선, 그리고 저는 전원을 이쪽으로 빼줄 거기 때문에 전원까지 다 한꺼번에 테이핑을 해줄 겁니다. 뭐 테이핑을 어떻게 해라 말아라고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테이핑은 가급적이면 주름이 없게 이쁘게 해주면 보기에 좋겠죠. 자, 테이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테이핑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자, 테이핑 하실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드레인의 구배라는 게, 물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드레인은 물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낮아져야 된다.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드레인이 어떻게 길이 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핑을 할 때 이 드레인이 구배를 잘 잡을 수 있게끔 테이핑을 하기 전에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반장 우선 테이핑을 마쳤고요. 이제 기계에다 가지런히 한번 이렇게 위치를 잡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잡는다고 배관을 너무 세게 누르시면 배관이 꺾이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조심조심해서 배관을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얼추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반장 에어컨을 벽에다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컨이 아주 벽에 잘 부착이 됐습니다. 이 뜨는 공간 없이 잘 부착이 된 모습이 보이시죠? 그럼 밖에서 배관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실내기에 있는 배관과 실외에서 안으로 들어온 배관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이 배관을 실내로 집어넣어 줄 건데요. 집어넣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테이프로 감싸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테이핑을 한 후에 안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벗겨주시고요. 자, 이제 이 배관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길이 차이가 나서 이 배관을 연결하고 이 배관을 연결하려면 잘라서 이 부분에 이렇게 접시머리 모양으로 돼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접시머리를 만드는 공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모양이 안 좋더라도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분리시켜서 테이핑을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아이를 먼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접시머리가 이렇게 잘 안착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너트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잘 체결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몽키로 반드시 꽉 조여주셔야 됩니다. 이 얇은 배관은 너무 세게 조이면 접시머리 부분이 찢어져서 냉매가 셀 수도 있습니다. 꽉 조여주시되 적당한 힘으로 조여서 냉매가 새지 않도록
잘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이 굵은 배관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작업하실 때 배관이 절대 꺾이지 않게 조심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모양이 얼추 나온 것 같은데 이반장 집이니까 이반장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배관 모양을 만드는 거지,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빰을 한데 그냥 자, 이반장은 이 상태로 결합을 시켜주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접신머리가 안으로 잘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너트를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조여주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몽키 스패너로 강하게 다시 한번 체결을 해주십시오. 자, 디테일하게 보실게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관이 이상한 모양으로, 이반장 집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뭐 공구가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어야죠. 자, 배관 체결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이 드레인 체결과 전기선을 연결해 주고 내부 테이핑을 해주면, 내부는 실리콘 처리까지 해주면 완전히 마감이 되는 겁니다.
남겨두고 가까이서 배관의 마감 테이프까지 다 완료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이런 모양의 배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저희 집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 드레인이 살짝 비추는 부분을 만지는 걸 보셨습니까? 가는 길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자,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약간 높은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맞춰보면 길이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드레인의 물기를 정말 신경 써서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주 지저분하게 마감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배관을 벽에 붙여서 꺾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땐 배관이 꺾이지 않게 반드시 조심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려오는 길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니 흔들흔들거리는 배관을 새들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배관도 정리를 해서 이 실외기에 연결하기 좋게끔 배관을 잘 정리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를 해서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크게 손을 대지 않았던 상황이라 연결하기 좋게 아주 배관이 잘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실외기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관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내기에서 나온 전기선을 실외기에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철거했던 배관에 같이 있던 이 4개짜리 4P짜리 전선을 이곳에다 연결해 주는데요. 본인이 직접 철거를 하셨다면 뭐 아주 간단하게 연결하실 수 있을 거고, 새로운 전기선을 가지고 하신다면 실내기와 연결한 전선 색깔을 기억하시고 실외기도 마찬가지로 실외기에 있는 색을 보면서 구분하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배관과 실내에서 나온 전기선을 실외기에 연결해주는 작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가스 열기 작업을 할 건데요. 가스를 열기 전에 사실 진공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정확한 시공 방법은 진공 작업을 해서 에어컨 안에 있는 공기를 확실하게 빼줘야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반장은 지금 진공기도 없고 이 반장 집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방법인 진공을 잡지 않고 에어퍼지, 즉 배관에 있던 공기를 빼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반장은 이 반장 집에 직접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공을 잡지 않고 에어퍼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 반장 집에 이 반장이 직접 야매로 하는 에어컨 설치니까요, 여러분들은 진공을 잡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이 반장처럼 진공을 잡지 않고 에어퍼지만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에어퍼지 하는 방법, 왜냐?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업자분들 진공 잡지 않고 에어퍼지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물론 맞다고 쉽게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분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라고 이 에어퍼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반장은 진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 이 반장의 집에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는 걸 감수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요. 자, 가까이서 에어퍼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소위 고압이라고 부르는 이 얇은 배관, 그리고 조금 더 두꺼운 이 저압이라고 부르는 배관, 그리고 이 저압과 고압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죠. 저압이라고 부르는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속을 잘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십자로 생겼고, 자, 고압이라고 부르는 배관을 보면 이렇게 T자로 생겼습니다. 자, 이 십자 모양 이 부분이 에어컨 냉매를 주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열어줘 보겠습니다. 자, 한번 안을 자세히 보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빼쭉하게 뭐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고압과 저압 이 안쪽을 보시면 육각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보이십니까? 고압 부분에 육각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그리고 저압 부분에 육각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자, 에어컨 해체를 하게 되면 에어컨 배관 해체를 하기 전에 이 고압과 저압의 저 육각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다 잠궈서 배관 해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냉매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펌프 다운이라는 작업을 하고 육각으로 생긴 저 아이들을 시계 방향으로 다 잠궈서 에어컨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내기에 있던 가스가 실외기로 다 모인 상태에서 해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저 부분들은 다 잠겨 있는 상태겠죠. 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이 고압이라고 말하는 이 얇은 배관 안쪽에 있는 저 육각으로 생긴 저 아이를 한 바퀴에서 두 바퀴를 풀어 주십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어지는 방향입니다. 풀어줘 보겠습니다. 자, 이 반장은 한 바퀴 반을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압에 있는 이 가스 주입구에 아까 보셨던 빼쭉한 부분을 빼쭉한 공구를 이용해서 살짝 눌러 주십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뭔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처음에 나오는 건 에어컨 배관에 남아있던 공기가 먼저 나옵니다. 가스를 조금 열어줬기 때문에 냉매가스가 배관에 남아있던 공기를 밀어주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이 덜하지만 공기를 어느 정도 밀어내고 냉매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나올 때까지 에어퍼지, 즉 배관에 남아있던 공기 빼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 이 육각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 고압과 저압에 있는 이 두 아이들을 완전히 왼쪽으로 다 열어주시게 되면 에어퍼지와 가스 열기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에어컨이 가동이 잘 돼. 자, 여러분, 여러분,
에어컨이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외기가 돌아야 그때야 비로소 냉기가 나오니까 바깥에서 실외기가 돌아가는 걸 잘 확인하고 냉기가 나오는지 체크를 잘 하신 다음에 바람이 차지 않다면 전문가 부르셔서 냉매 충전을 하시던 누설 여부를 확인하시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장은 펌프다운 가스 모으기를 해서 가져온 에어컨이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작업으로 외부로 나가서 드레인 연장과 배관이 나간 자리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주면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물론 내부에 뚫린 구멍에도 실리콘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거고요. 우선 내부에 있는 구멍을 실리콘으로 막고 외부로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내부에 구멍이 크게 뚫려서 배관과 공간이 많이 벌어질 때는 공간을 좀 메워주고 실리콘을 싸야 실리콘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아있는 보온재를 써서 공간을 어느 정도 메꿔주고 실리콘으로 구멍을 막아보겠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에서 지금 찬바람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부로 나가서 드레인 연장과 외부에 뚫린 구멍을 실리콘으로 막아주면 정말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 공정 함께하러 가시죠.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외부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실외기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배관에서는 이렇게 물기가 묻어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냉매가 흐르니까 이렇게 물기가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이 정리된 모습들입니다. 자, 이렇게 뒷부분을 보시면 배관이 잘 정리가 돼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이 부분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쳐주는 작업과 이 드레인을 연장해서 저 바깥 베란다 배수구가 있는 곳까지 연장해주는 작업을 끝으로 에어컨 설치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서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에어컨을 강하게 가동시켜 드레인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 안 하시면 실내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드레인 연결하기 전에 물이 나오나 확인하고 드레인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드레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장은 기다리면서 나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먼저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혹시 물이 나오나 보니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에어컨은 가동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물이 나오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까이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드레인에서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죠. 저는 이 새로 연장한 드레인을 이렇게 꼽아주고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2부에 걸쳐 보여드렸던 이반장집의 에어컨 설치하기. 제가 설치했던 모습은 참고만 하시고, 아, 이반장은 저런 스타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내가이TV 이반장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반장이 미루고 미뤄왔던 세면대 완전 파헤치기를